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사례연구의 조을입니다. 우리 모두들 지난 한 주 건강하게도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도 12월 접어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영하의 날씨였는데 그리고 또 한낮 날씨도 일단은 우리가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로 굉장히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도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날씨마저 추워져서 건강관리가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미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벌써 이제 수업이 14주차 수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12월 17일이면 이제 마지막 저희가 종강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아마 오늘 수업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공식적인 수업에서의 아마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5개 광고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기획서 샘플 예전에 작업한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PPT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희 마지막 기말고사 대체과제 미션을 함에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저희가 수업 어찌되었던 저희가 그 과제 제출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 또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작업했던 과제 샘플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과제 샘플도 참고하셔갖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캠페인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시는 어떤 실습 어떤 기획서 실습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별 과제가 아니라 개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디테일들이 제가 또 충분히 감안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떤 그런 미디어를 그러니까 5개국어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좀 전략적인 매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쭉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ATL과 BTL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한번 매치를 한번 실제 한번 구상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대신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좀 전략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는 이제 여러분 향후에 이제 현업에서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과제로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프리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사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5개국어 기획서 이제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샘플을 제가 한 2개 정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 양이 좀 많은 양이라서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광고에 대한 기획서를 저희가 좀 계속해서 마지막 이제 주제로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이 아마 트렌드를 읽어라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아마 출석 시험 과제도 매체의 프리미엄화 이런 것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과제에 대한 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행해서 좀 일단 출석 미션 과제를 제가 좀 전달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진행하다가 이제 좀 아마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키워드인 마케팅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가 이제 미디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도 역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쭉 설명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실제 제가 직접 작업했던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 환경 및 경쟁사 현황 중심으로 일단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제가 해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안서가 지금 보이시는 2005년도에 약간 올드 버전이긴 합니다만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플러스 원이라는 회사가 제가 창업을 했던, 물론 이제 같이 공동 창업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아마 스타트업 기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 3년 정도 하고 제가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같이 이제 뭐 주주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핵심 어떤 그런 주체로서 제가 좀 같이 우리 뜻을 모아서 제가 첫 직장을 다녔을 때 그 직원들하고 창업을 했던 그 시절에 제가 작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5개 광고 운영을 위한 제안, 제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왜냐하면 여기에 큰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다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맛보기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따가 다 나올 거예요. 풀 버전이 생명보험 일종의 뭐 경쟁 업종이라고 할 수가 동종 업계에 또 경쟁사들이 어떠한 그런 광고 유형으로 집행을 하는지, 특히 5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생보사들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치에 대한 명칭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봄학기 때 혹시 뭐 저하고 우리 그 5개 광고 쪽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생들께서는 아마 좀 약간 좀 낯이 익은 매체들이 쭉 나오긴 할 텐데, 아마 그때 빠져있던 것들은 아마 이런 디테일한 수량이라든가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봄학기에는 좀 더 이제 5개 광고 매체를 좀 하나씩 알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였더라면 우리가 지금 2학기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배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과제하실 때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은 뭐 명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직접적으로 매체를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직접 매체사들에게 받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자, 어떤 매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만 빠지고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만, 여기 특히 매체명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포커싱을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출석 미션 가져가실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단지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 자, 이 매체명 외에 이제 수량과 광고료 또는 계약 기간까지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생보사들이 뭐 외국계나 또 국내 생보사 할 거 없이 어떤 매체를 많이 쓰고 있는지, 특히 5개 광고에 대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그냥 나열만 해놓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한 단계 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종의 그러니까 생명보험 그 업종에서의 어떤 그런 광고주들이, 그러니까 각각 브랜드들이 자, 어떠한 5개 광고 매체를 선호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이제 빈도 분석이라고 해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옥상부터 쭉 지하철 광고에서 쭉 자, 뭐 고속도로 정보 안내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가 지하철 매체와 버스 외부, 즉 교통광고 매체 중심으로 간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결국에는 자,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좀 더 생명과 약간 연관이 되어져 있는 자, 그런 환경 아니면 그런 장소들이 아마 가장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어떤 생명보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 외부가 좀 더 많은 빈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플렉스칼라나 야릿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교통광고에 해당이 되는 매체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는, 자, 이용하려는 이용객, 그쵸? 그 다음에 조명광고, 플렉스칼라는 역시 지하철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야립은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쵸? 자가 이용을.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중교통이고, 그 다음 하나는 직접 자차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까지도, 자, 타겟팅을 해서, 일단, 5개 광고 매체를 그러니까 집행했던 사례.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생명보험 뭐 회사의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를 광고주로 아마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종의 어떤 그런 광고주 군들을 아마 이제 혹시라도 대행사에 가시게 되면 서비스를 하게 되실 텐데, 자, 그때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제일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많이 자, 오더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들이 바로 자, 경쟁사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동종업계의 자, 경쟁 브랜드들이 자,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지, 이건 물론 5개 광고 매체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따 진짜 풀 제안서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실제 4대 매체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쪽의 매체들을 자,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도 역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자, 많은 데이터들을 자, 잘 가공을 해서 좀 더 광고주가 좀 보기 쉽게끔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끔, 또 거꾸로 자, 뭐 대행사 입장에서는 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제안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제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광고주가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라면, 자, 가장 기본적인 자,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분석입니다. 자, 일단 경쟁 분석, 우리 업종에 대한 분석은 좀 이따 다시 풀 버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타겟 분석에 대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마케팅 현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들, 컨슈머들을, 그렇죠? 자, 어떤, 그, 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자, 매체에 대한 활용도나 뭐 조금 더 이제 뭐 나아가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차별성도 어떤 그런 차별화된 어떤 전략도 필요로 하겠죠. 자, 물론 지금은 어떤 메시지에 대한 차별화 전략보다는 매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타겟들에 대한 분석이 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컨서머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이것도 기탄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요거를 좀 보여드릴 만한 시간은 아마 없긴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유가 이제 이따가 제가 교보생명과 할 때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실 이게 뭐 일반적인 4대 매체 대행사도 그 4대 매체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흐름이나 이런 템포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 대신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광고주가 볼 때는 좀 달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매치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5개 광고의 어떤 기획서를 쓴다 한다라면 어떤 기본적인 줄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업종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타겟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자, 요거는 이제 가장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탄 교육도 역시 교보생명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주들마다 맞춤형 제안을 할 때 작성을 했던 제안서 내용입니다. 역시 자, 미디어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자, 보시는 것처럼 OH 홈 미디어, 자, OH 자, 우리 5개 광고 매체 자, 대행사로서의 저희가 포지셔닝을 그때부터 제가 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타겟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자, 뭐, 구분은 뭐, 구매 결정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제가 이제 왜 구분을 적어 놨냐면,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2030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제품들과 서비스들은 직접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타깃과 그 다음에 바잉을 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마케팅 타깃이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하지만 우리가 학습지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타겟은 물론 우리가 뭐 주부들하고 할 수도 있긴 하겠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이걸 활용하는 타겟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누구에게 이걸 포커싱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포커싱을 둔 건, 자, 우리가 학습지이다 보니까 자, 구매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실제 학습은 이제 아이 자녀들이 하겠지만, 자, 부모님 세대를 저희가 그것도 그 중에서도 아빠도 아니고요, 주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미 이제 4학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주부군을 대상으로 특히 생필품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타겟팅을 하죠. 그래서 연령대도 25세에서 45세, 주 생활공간 상의 가정이 되겠고요. 계획적인 구매, 자, 교통수단도 자, 일반적인 자, 자가용부터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또 정보 교환도 뭐 지역 교육기관 기관별, 연령별 집단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그다음 광고주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더 많아질지를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뭐 연령대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렇죠? 왜냐하면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가장 강한 매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그러니까 항상 타겟에 대한 분석은 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하죠. 우리가 PMN 전략 얘기 많이 했습니다.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매체에 많이 접촉될 수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디지털 매체들도 역시 많이 접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5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은 미디어에 우리가 의식적이든 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다시 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집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사이클에서 주 생활 공간, 이따 또 제가 교보 생명 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긴 할 거예요. 또 보조 생활 공간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은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 엄마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타겟입니다. 그죠? 주부가 아까 설정했던 것처럼. 자, 주부의 동선을 보니까, 자, 주거지 중심으로 또 아니면 유치원과 학교,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뭐 아침에 보내기도 하고 저녁에 찾으러도 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보조생활공간은 뭐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또 할인점, 병원. 요건 이제 주중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할인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자, 놀이공원과 또 아니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많이 이용하죠. 물론 할인점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타겟들이 자, 어떠한 그런 이동 동선을 자, 뭐 예를 들어 1일 24시간 또는 자, 주중으로 할 수도 있겠죠.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월별로도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아니면 계절별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분석들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자, 광고주의 메시지를 자, 노출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자, 최적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최적화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과제에 임하셔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업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이디에이션이에요. 자,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뭐냐면 일단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진짜 이건 찐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실제 일부러 이제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 진로에서, 소주 아시죠? 자, 진로에서, 야, 좀 이제, 자유롭게 한번, 아이디어 한번 줘봐라고 해서 그런 오더가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주류 광고는 이제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맥주 광고 같은 경우도, 물론 5개는 이제 많이 곳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매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케이블이나 지상파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나가게끔 돼 있죠. 광고를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청소년들이나 또 어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마케팅 비용을 쓸 때가 좀 많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 판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경험하시는 학생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자 이제 제발 좀 그러기를 바라는 건데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전제하에 뭐 백신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 치료제도 있다고 치면 자 이제 여러분들 회식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뭐 저희 이제 회사가 이제 교대역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 가끔씩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주요 이제 뭐라고 유흥가 쪽에 자 많이 나가서 이제 광고주하고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또 저녁도 먹거든요. 먹다 보면 꼭 이렇게 판촉을 하는 그런 팀들이 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경우 주로 이제 소주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처음처럼이나 아니면 뭐 참이슬 또 아니면 뭐 제가 그때 시원 소주까지 아마 봤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뭐 어떤 문제 내고 맞추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병 따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마실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상품 주고 병 따가지고 이제 판매도 직접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촉이 일종의 판촉인데 자 그런 어떤 비용으로 대부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직접 우리가 퍼스널 셀링 같은 개념이죠, PS. 자 근데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자,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몇 가지만 추렸어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계신 학생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처음처럼을 위한 우계 제안서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처음처럼 자 어떠한 그 전략을 좀 쓰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진로를 좀 더 이제 가장 큰 경쟁 브랜드였기 때문에 좀 이겨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빅 아이디어라고 제가 일단 적어놨습니다만, 자, 이런 겁니다. 신호등. 자, 굉장히 재밌죠? 자, 우리 술 취한 거예요. 빨간색. 자, 정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약간 술이 깬 듯한 느낌입니다만, 초록색 건너가라. 근데 우리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들 뭐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점선이 점점 줄잖아요. 여기에 이제 처음처럼 병 모양의 어떤 스티커식이거나 뭐 이런 약간 아크릴 같은 걸로 덮어서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을 변형한 것으로, 자, 빨간불일 때는, 자, 처음처럼 병이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요. 파란불이 되었을 때 그나마 이제 병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거랑 아까 게이지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줄어들음에 따라서 처음처럼의 술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들,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죠. 자, 일단 뭐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큰일 나죠. 이런 거 같으면. 자, 근데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파격적으로 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과감한 파격성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어떤 의지는 좀 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여드립니다. 자, 보실 때 굉장히 좀 직접적이고 되게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저희가 아이디어 낼 때도 엄청나게 막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막 하다가 막 서로 막 자지러지게 웃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그때도 이제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걸 사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야, 이건 되겠어, 약간 뭐 그런, 이 정도는 진짜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자, 그만큼, 자, 우리 처음처럼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되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저희가 이런 거 제안서 광고주한테 전달했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걸 실행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이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굉장히 좀 파워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이런 파워풀함들이 좀, 자, 우리가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는 입장인 거니까, 자, 나와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단지, 자, 이게 전략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준다라면 저는 오케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전략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훅 나와버리면, 자, 그거는 좀 약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 자, 이것도, 자, 사뿐히 지려발 거가 없어서 처음처럼 병모양 나와 있죠. 자, 이거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중간중간에 뭐 어떤 공공시설물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제가 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특히 왜 우리 지난번에 노랑통닭도 우리 한강시민공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100%안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도로에다가, 그것도 횡단보도에다가, 자, 이것도, 자, 그러니까 지뢰밟고 이건 절대 안 되지만, 자, 이런 어떤 파격적인 것들, 만약에 다른 브랜드였다라면 나름대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접근성들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진행할 수는 없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우리, 광화문의 흥국생명 본사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병을 들고 있고 잔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한 손에는 소주병을, 또 한 손에는 또 그 다음에, 잔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게 사실 움직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약간의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약간 우리 지금 조형물이 약간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를 아마 저희가 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런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역시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전 이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 이게 이제 소주였지만 맥주 같은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후룸라이드라고 합니다. 우리 웬만한 우리 놀이시설에 다 있죠. 그리고 제가 약간 이게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놀이시설에서 약간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저희 때는 88열차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이름일 건데, 우리 에버랜드라는데, 자, 이렇게 이제 뭔가 고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우리가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것들을 제가 못 하거든요. 그나마 그 당시에 탈 수 있었던 게 바로 요거 후룸라이드였었어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제가 엄청 많이 항상 다닐 때 제일, 그러니까 이거 한 몇 번 탄 것 같아요. 다른 거 못 타고 이것만 계속해서.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후룸라이드가 약간 이제 우리가 배 모양 같은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물도 저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더 파격적으로 했던 거냐면, 여기 랩핑만 배에다가 하지 말고, 자, 실제 여기에 뭐 소주가 흐르거나 맥주가 흐르게 하면
좀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그러니까 진짜 엉뚱하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어떤 도전적인 자, 아이디어 정신이 사실 5개에서는 되게 뭐 약간 주요하게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대 매체나 그러니까 아니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약간 좀 전략적인 차원,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전략이 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5개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자, 이게 물론 아날로그적인 개념이 강하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현장감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매체로서의 임팩트는 훨씬 다른 매체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에버랜드의 후룸라이드에 아니면 다른 놀이시설에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바이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지만 2008년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어떤 그런 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이런 뭐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그런 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소셜 미디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바이럴이 많이 안 됐습니다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관점이라면 훨씬 더 많은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진짜 실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전 세계가 아마 이 후룸라이드를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전략적인 빅 아이디어를 한번 과제에서 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 못했던 자, 5개 광고 기획의 첫 번째 파트였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적 아까 교보생명에 대한 자, 기획서를 좀 보여드리는 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05년도 이게 일단 이제 이게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보생명이 현재 그러니까 2004년도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자, 집행하고 있는 매체들을 한번 평가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매체가 잘 그러니까 최적화돼서 효율이 좋게끔 진행되는지를 일단은 평가를 해주고 자, 평가 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새해 그러니까 2005년도에 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5개 광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자, 이전에 이제 이걸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때는 제가 약간 뭐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손 안 대고요. 자, 보시는 미디어 플러스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자, SP 미디어 이밸루에이션 브리프 포 교보 라이프 인슈어런스라고 썼습니다. 교보 생명에 자, 어떤 5개 광고 매체. 그 당시에는 OH 미디어라고 쓰지 않았고요. 세일즈 프로모션 매체라고도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정확하게는 자, OOH 미디어로 여러분들이 명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5개 광고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민식 씨랑 그 다음에 우리 가수 정지훈 씨도 나와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셀럽들이 우리 모델로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자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소구로 특히 이제 승부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잖아요. 이성적인 소구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왜냐면 어떤 보험을 상품이 있는지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어떤 감성적인 소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흐리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여기 카피가 이거였어요. 마음에 힘이 되는 친구의 노래처럼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교보생명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뭔가 전달하는 어떤 내용으로 자 메시지 톤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매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특성들을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가장 컸던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현업가시면 배우실 텐데 유효 자 서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서큘레이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제가 아까 5개 광고는 어떤 지역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제 노출이 가능한 인구들, 그러니까 유동 인구라든가, 그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뭐 에버랜드 같으면 에버랜드가 자, 하루 또는 아니면 연간 얼마 정도가 이용하는지가 나와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료랑 대비했을 때 수익 이야기랑 광고 효과인 CPM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5개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자, 이제
교보생명이 진행하는 매체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평가 목적입니다. 자,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2004년도에 운영 중인 매체를 평가하는 거죠. 5개 매체를. 그리고 아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2005년도에 5개 광고 매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었고, 광고주는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를 했던 겁니다. 했고요. 자, 평가 방법은 일단 CPM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죠.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세컨더리 데이터는 이제 2차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 어떤 1차, 그러니까 리서치나 아니면 서베이가 아니라 그냥 원래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활용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일부 매체인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측정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옥상에 이제 천안의 이제 옥상 광고 매체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실측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도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았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텔레콤들이랑 그치 이통사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카드사들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실제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이용객들에 대한 분석 아니면 유동 인구들을 어느 정도까지 분석해낼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런 어떤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현장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계측기 갖고 가서 찍는 거죠. 수동으로 착착착 볼 때마다. 약간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긴 뭐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그런 우계 광고 매체사들이 없었다라는 것들은 그때만 해도 약간 조금 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광고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PM 분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6개의 매체를 교보생명이 5개 광고로서 집행을 했었어요. 일단 옥상 광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 광고물이 나오고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요걸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봄마켓 때도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있고요. 일단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광고, 또는 골프장. 이제 골프장 쪽도 여러분들에게 막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좀, 교보생명이 좀 약간 이렇게 틈새 매체들을 좀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놀이시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극장.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사이트가 그런 영역의 타입의 우리 5개 광고 매체를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다음 한 페이지 정도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후반부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옥상 광고에 대한 걸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약간 흐릿하게 제가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무궁화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 위에 있는 옥상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런 어떤 기본적인 개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체명은 옥상 광고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천안역 앞에 실제, 그리고 계약 기간은 이제 연간이었습니다. 1년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요. 1년. 보통 야림이나 옥상 같이 규모가 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큰 매체들은 짧게 광고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최소한 1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96년과 7년도 이렇게 막 처음에 막 5개 광고 업계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옥상이나 야림 거의 뭐 2, 3년씩 막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97년도에 IMF가 빵 터지고 나서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광고주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에 맞춰서 좀 뭐 유동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광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리모 뭐 한 달 정도만 하고 내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제작비를 광고주가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써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연간으로 했다는 거고요. 자, 사이즈입니다. 규격 나와 있죠. 자, 15, 8 두면이라는 것은 다 이제 미터고요. 15m에 8m고 양쪽이기 때문에 이면 플렉스. 여러분들 이미 다 아마 지금 봄마켓 때 제가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내부 조명인 이제 그런 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거 하나가 두면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8 그 다음에 8 미터 곱하기 두면, 요거는 화공. 이건 뭐냐면 페인팅이죠. 직접 칠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광고료는 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월 광고료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1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옥상 광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특성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고료입니다. 왜냐하면 CPM 분석에서 광고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요 특성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효 서큘레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는 자, 76,903명 정도로 저희가 됐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 당시에 11월 달에 실제 제가 아까 천안역 앞에 가서 그 빌딩, 매체가 있는 그 빌딩 앞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한 1시간 정도 좀 채 안 되게 저희가 현장에 측정을 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루에 시간대별로 또 아니면 가중치를 두고 아니면 뭐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해가지고 자 얼마 정도의 자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단위는 명입니다. 76,000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이제 디테일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뺄게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또 1.7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유동인구 천안역은 어쨌든 거기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따져봤더니 연간 한 800만 명 정도가 유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체크를 한 거고요. 또 유효가시면 두면 요건 뭐냐면 이따 뒤에 사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이 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물도 내면이거든, 사면. 자, 이 사면이 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가시면이라는 것은 잘 보이는 면이 두 면이라는 거고요. 가시거리는 한 550에서 100m 정도로 비교적 짧다. 주로 역사 앞에서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매체에 대한 혼잡도, 그러니까 주변 매체가 많은지를 보면 많지 않다라는 낮다라는 거고, 그만큼 잘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목률이 좋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뭐 CPM도 이렇게 쭉 나눠갖고, 뭐 노출도나,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약간 5개 강좌도, 자, CPM이 들어가면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약간 과학화를 좀 더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CPM, 우리가 1000명당 1회 노출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자, 2만원 정도의, 자, 비용이 그러니까 책정이,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와서, 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으로, 자,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평가를, 일단 이제 종합적인 평가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내릴 수 있었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직접 이제 현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지도에 천안역 보이시죠? 바로 앞입니다. 교육청 방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반대면. 그렇죠. 천안역 방향 이렇게 돼서 총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메인면이 이제 큰 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던 5에 8m짜리 그러니까 거의 가시가 안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양쪽 면이 그러니까 서로 양면이 그러니까 반대면들이죠. 이렇게 두 면이 자, 한 면과 두 면 이렇게 주요 유효 가시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특수 목적 광고물 자, 우리가 군사시설 광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